이 거래사항검토법은 보실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항상 우리 평가에서는 비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비교라는 말.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우리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무조건 비교 방식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격이나 내 수익성 수준은 뭔가 특수관계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럼 내가 비교를 하는 대상, 예를 들면 특수관계자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왔냐, 얼마에 사왔냐, 특수관계자가 없는 사람은 수익성이 얼마나 되냐,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방법으로 내가 특수관계자지만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처럼 사왔다. 같은 말로 특수관계자지만 특수관계가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사항검토법을 여러분들 보실 때 일단 비교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근데 비교하는 그 주체 자체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아이고 오늘도 분필이 많이 부러지네요. 가격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익성 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격, 다시 말해서 판매자가 특수관계자한테는 100만 원에 팔고 비특수관계자간에는 얼마에 팔았는가. 예를 들면 내가 특수관계자한테 싸게 팔았고 비특수관계자간은 더 비싸게 판 거 아닌가. 그거는 그냥 가격 대 가격을 비교하는 거죠. 그죠? 가격 대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 수익성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이고 요 그림 많이 설명드릴 텐데, 요 셀러가 얼마에 팔면, 그죠? 바이어가 얼마에 사오게 된다. 그래서 셀러가 자기의 뭐 원가가 있을 거고, 그죠? 원가가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뭐 판매 관리비, 그 다음에 뭐 마진까지 더한 어떤 이윤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 관세 평가에서는 그로스 마진이라는 표현,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윤 및 일반 경비라고도 하는 요 비율이 결정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내가 얼마의 원가와 얼마의 매출 총이익을 가지고 판매를 하면 사는 사람은 판매한 가격으로 사오는 거잖아요. 그죠? 판매하는 가격으로 사는 거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자체가 이제 또 원가가 되는 거죠. 원가가 돼서 여기에 또 OE, OM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GM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런 그림 앞으로도 많이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특수관계자 간에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이 특수관계자 간에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조절을 못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셀러의 원가는 어떨까요? 내가 이 둘이 특수관계자라는 거예요. 내가 특수관계자, 미국에 있는 본사가 한국에 있는 자회사한테 물건을 판매를 할 때 내 원가가 얼마였고, 그 다음에 내 마진을 얼마 붙여서 너한테 얼마에 팔 거야. 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둘 간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요 가격. 얼마에 팔까? 싸게 팔까? 비싸게 팔까? 요걸 이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낮아지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낮아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셀러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이 더 낮아지게 될 거고, 그죠? 바이어 입장에서는 원가가 더 낮아지게 되는 그런 개념이 바뀔 겁니다. 그죠? 그런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작정 비싸게 판다고 해서 내 마진이 높아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나는 높아졌지만 해외에 있는 자회사의 마진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죠? 이 가격이 높아지면 이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관점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게 있다고 했었는데, 예를 들면 셀러의 원가 같은 경우는 이 셀러도 당연히 마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원가를 최대한 절감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원가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제3자로부터 나오는 원가이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그 원가를 줄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어느 범위 내에서? 시장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가격이에요. 근데 더 이상 못 줄인 가격이기 때문에 요거는 고정된 값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특수관계를 이용해서 내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관점 하나랑, 바이어 입장에서 또 조절 못하는 가격이 뭐가 있을까요? 바이어 입장에서는 요 세일, 판매 가격. 바이어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이걸 가지고 사와가지고 국내 고객들한테 매출 총익을 얼마를 남기고 팔려고 하는데, 당연히 제일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하겠죠.
시장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팔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더 이상 안 사죠. 그럼 이제 그 최고점에서 멈춰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셀러의 원가나 그죠? 판매자의 매출액은 고정되어 있는 가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 앞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좀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에서 원가가 고정되어져 있고 바이어의 국내 매출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전 가격, 요때 이제 결정된 가격을 이제 이전 가격, 우리 관세평가에서는 거래 가격이라고 하겠죠, 그죠? 거래 가격이 낮아지거나 높아졌을 때 이제 어떤 이제 상황이 생기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한번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요 가격을 제가 용어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그냥 우리 거래 가격이죠, 그죠? 셀러가 판매자에게 얼마에 팔았느냐, 트랜잭션 밸류,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트랜잭션 밸류인데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 가격은 트랜스퍼 프라이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는 실제로 뭐 얘가 매매 형태를 두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진이 확정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일단 뭐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한국에 팔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법인 자회사한테 팔고 그 사람이 사실은 실제로 얼마에 팔았느냐가 우리 그룹 내의 마진인 것이지 둘 간의 거래 가격은 사실은 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비싸게 팔면 내 마진 늘어나지만 우리 바이어의 마진은 줄어들 것이고 반대로 싸게 팔면 어떻게 되죠? 내 마진은 줄어들지만 바이어의 마진은 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서 TP가 상승됐을 때 요 가격이죠. 요 가격을 올렸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조금 밑에다 다시 쓸게요. TP를 올렸을 때 우리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관세의 과세 표준, 과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TP를 올리면 관세는 셀러는 관세 안 내죠, 그죠? 수입하는 사람만 관세를 내는데 TP를 올리면 과세 표준이 올라가니까 우리 종가세 개념에서 보면 관세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일단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셀러의 GM은 어떻게 될까요? 셀러의 GM도 당연히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죠? 바이어의 GM은 낮아질 것이다,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죠? TP를 낮췄다면, 그러니까 이 둘을 간에 우리 좀 더 싸게 거래하자, 낮췄다면, 그죠? 관세의 과표는 어떻게 될까요? 더 낮아질 것이다, 그죠? 낮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셀러의 GM은 낮아질 것이다. 바이어의 GM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관세청에서 주목하는 것은 사실은 요게 알고 싶은 거야. 관세청에서 야, 너네가 너무 비싸게 사왔는지 싸게 사왔는지 관세 쪽에 요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도 의심하고 있는 거는 요런 상황을 의심하는 거죠. 요런 상황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요런 상황을 그러면 자, 반대로 관세청에서 봤을 땐 야, 너네가 TP가 좀 낮은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려면 뭘 하면 되냐면 셀러의 GM이 좀 낮은 것 같아. 물론 뭐랑 비교는 해야 되겠죠. 뭐보다 낮은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이어의 GM이 높은 것 같아. 물론 비교 대상은 찾아야 되겠지만 뭐보다 일단 좀 높은 것 같아. 너가 좀 높은 것 같아. 근데 뭐랑 비교할지는 우리 거래상황 검토법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관세청이 하고 싶은 말은 이 특수관계를 이용해서 이 관세가 높거나 낮은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걸 이제 돌려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셀러의 GM이 높거나 낮은 것 같아, 바이어의 GM이 높거나 낮은 것 같아 라는 측면으로 바꿔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 지난 시간에 봤던 몇 가지 항목들은 그냥 가격 자체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셀러가 특수관계가 있는 바이어에게, 특수관계가 없는 바이어에게 각각 얼마에 팔았는가, 100만 원에 팔았는데 딴 사람한테 얼마에 팔았는가, 그거 그냥 비교하는 방법이었다면 이 수익성을 비교하는 방법은 좀 이런 메커니즘에 따라서 셀러가 비싸게 팔았을 때 셀러의 마진, 그 다음에 바이어의 GM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상관관계 하에서 이제 검토를 해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9가지를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암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사실 저거는 한 문제 한 문제가 그냥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자료를 딱 주고 예를 들면 손익계산서를 하나 딱 주고 이걸 가지고 가격을 이게 적정한 거 같냐, 적정한 특수한 영향을 미친 거 같냐, 미치지 않은 거 같냐, 요거는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관점, 예를 들면 내가 가격을 비교할 건지 수익성을 비교할 건지, 그 다음에 수익성을 비교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요 틀 안에 다 들어갈 텐데, 요 틀 안에 들어갈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엇과 비교를 할 것인가, 무엇과 비교를 할 것인가, 그 관점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 나의 특수관계자가 관련된 자료랑 그 다음에 비특수관계자나 아니면 다른 비교가 될 수 있는 가격이 제시가 되었을 때 그 수익성이랑 이 수익성이랑 비교하는 것이 우리 거래사항 검토법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건지를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끝날 때 좀 설명드리긴 할 텐데 절대로 비교를 해서 안 되는 수익성 지표들도 있어요. 수익성 지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예를 들면 문제에서는 주는데 그걸 가지고는 이 9가지 해당이 안 되면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입증하려면 요 9가지 해당하는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9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입증 수단이 될 수도 없다. 이런 관점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